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박초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초롱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2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6일 가정집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첫 번째 신고 후 약 3주가 지나서 냉장고 속 시신의 존재가 드러났죠. 저희도 어제 이 시청 담당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된 게 지난달 10일인데 분리조치, 어머니와 아이들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게 20일이었다. 또 시신 발견된 게 그로부터 6일 후였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주목을 했는데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 실시되기 시작한 게 지난 10월부터였거든요. 예. 근데 아직 개선돼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둬서 기존 민간 기관이 했던 업무를 지자체가 맡기로 한 건데 현실에선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훅뉴스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현실에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를 정말 조목조목 아주 현장 밀착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심층 취재팀이 아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하루를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동행 취재. 네, 경기도 안산시 소속 전담 공무원인데 안산은 사실 전국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거든요. 이 공무원의 업무를 쭉 지켜보니까요. 왜 발빠른 대처가 어려운지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초롱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겪어본 아동학대 피해 대응 과정이에요. 자, 어떻든가요? 네, 우선은요, 공무원이, 즉, 나라에서 조사를 주도하니까 좀 조사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허. 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한 조사 대상자의 통화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죠.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언제 올라오는지 협정 대신에 전화를 주세요. 제가 오늘 못하게 죽겠습니다. 옆에 사장님한테 전화하기 곤란하다니까요. 진짜 왜 그래? 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안 된다고요. 언니가 뭐 제일 뛰었어요? 제일 뛰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속을 잡는데요. 네.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회피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아동학대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화한 건데 네. 끊어요. 끊어. 지금 옆에 사람인데 전화하기 곤란해요. 끊어요. 뭐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참 비협조적인데 저희도 좀 황당했어요. 신고가 들어오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권위가 실리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현실이 좀 씁쓸했죠.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고명석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실게요. 저희가 솔직히 조사 거부할 때 경찰이 이제 그런 거부를 했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죄나 그런 형벌로 적용되지만 저희는 과태료다 보니까 솔직히 신체적 위력이 가해져야만 이제 형벌로 넘어가고 그런 거가 조금 많이 제 한계점으로 있는 거죠. 아니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뭐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겠는데요. 네, 이렇게 조사 자체도 어려운데 인원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안산시만 해도 배치 목표 인원이 20명이지만 현재는 8명만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예. 그나마도 뒤늦은 교육 일정 때문에 저희가 찾아간 날에는 4분이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곳은 정말 많이 나은 거예요. 이게요? 예, 전담 공무원이 한 명인 곳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곳은 업무가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죠. 다시 고명석 씨의 말 들어보시죠. 네. 실제 한 분인 분들은 거의 업무가 불가능하고 거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리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이니까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업무 부담이 커요. 네, 단 한 명이 아동학대에 대응한다는 건 이건 그렇죠. 뭐 네. 제대로 되기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기 전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고 나서도 이 아보전을 관리하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뭐 맞벌이 부부거나 이러면은 저녁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퇴근 후에 저녁으로 약속을 잡거든요. 그리고 서류 작업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막 서류가 캐비넷에 이렇게 막 쌓여 있을 정도로 사무실에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까지 좀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면 조사 몇 건 하면 될 것 같지만 이제 부수적인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뭐 112 통해서 들어온 신고 내용 파악하고 전화로 약속 잡고 법원에 뭐 신청서 내려갔다가 서류 작업하고 이런 일정들을 굉장히 빡빡하게 수행을 하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8시쯤 출근을 하셔도 보통 9시, 10시 저녁이 돼야 좀 퇴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안산시는 8명인데도 이 정도니 뭐 1명 배치된 곳 이런 거는 말을 할 것도 없겠네요. 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업무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요. 예를 들면 잦은 현장 조사에도 차량이 지원이 안 돼요. 개인 차량에는 개인 정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렇죠. 아파트 스티커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가해자 쪽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도 곤란하지만 업무용 휴대전화가 충분치도 않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개인 전화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노출되거나 이 자택 아파트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아보전에서 들은 얘기인데 상담원에 자택 갔는데 행위자가 그거를 보고 아파트랑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자택에서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나의 애 내놓으라고. 접근 금지는 했지만 계속 나타나가지고 결국에는 일도 그만두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행동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된다는 네. 소리예요. 게다가 업무 성격상 이제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예, 이분들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문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전담을 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선은 관련 교육 시간이 40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론이나 뭐 법 체계 같은 것들 이제 40시간 그리고 약간의 실습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되게 이제 배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겨우 40시간 교육받고 바로 배치해요? 네,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 소속 분들은 그래도 100시간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됐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40시간 교육을 받고 앞으로 전담을 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제도 개편 과도기라서 아보전과 동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간의 노하우를 다 전달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이런 애로사항들을 담아서 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어요. 네, 이런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토로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지자체가 맡아서 책임지자 이거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그에 걸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죠. 네,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고충이 많은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또 아보전대로 울상입니다. 왜요? 예, 제도 개선 후에 이제 전문적인 사례관리 기관으로 거듭을 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동건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협의회 회장의 말을 좀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죠. 전문성이나 어떤 그 신청 사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키울 여력이 없어요. 공무원들 지금 지원 업무 하느라고 2023년까지 하라고 이렇게 해놨으니 그렇죠. 사례 전문 기관으로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사례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지금 가질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다. 박철원 기자, 결국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문제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후속 조치잖아요. 뭐 애를 이제 즉각적으로 분리를 해서 쉼터에서 보호를 하고 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데 이제는 2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분리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아동학대 사망사고 같은 게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2번 신고가 들어와서 분리가 되면은 보통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가게 되거든요. 쉼터로 가죠. 근데 그러면 쉼터에 또 인원이 많아지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전국의 쉼터가 겨우 72곳 정도인데 너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아하. 또 아까 들으셨듯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분리를 하고 쉼터에 보내야 되는데 이런 업무에 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네. 얘기. 아이들을 분리는 해놨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말로 들어보실게요. 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으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아동 학대 12.2%,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준에 불과하죠. 전국의 쉼터 개수가 그럼 몇 개 있느냐? 7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긴 시간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조차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학대가 이루어졌던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원칙만 세워놨지 쉼터가 확충이 안 된 거고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하. 이게 단순히 액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관련 예산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나오고요. 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복권기금에서 충당을 해요. 보건복지부의 일반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예. 기금이기 때문에 예. 국회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증액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대폭 증액이 불가능한 거죠. 아니 근데 아이들 구조하는 건데 복권기금?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것도 희한하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돈이 겨우 3.9%밖에 안 돼요. 자, 예, 지금 뭐 쭉 이야기 듣고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무리.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의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애들을 지켜줄 제도에 여전히 구멍이 많고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들은 고쳐지지 않는 점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공공에서 다룬다고 해서 공공화는 아니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철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